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관계대명사의 판별법은 한 6, 7개 정도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파트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원래 수식하는 놈이라 문장을 길게 만들고요. 그래서 독해할 때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챕터를 보면 3챕터. 그치? 또 한번 잠깐 얘기만 해볼게. 1장에서 영문장 구조편 배워서 문장의 수일치, 간접 의문문, 감정형용사 막 이런 거 짤틀뱅이 막 배웠던 부분. 두 번째 강은 동사의 시제편 주로 배웠던 파트. 그래서 시제 개념, 시간 조건 부사절, 가정법. 가정법도 그냥 유치한 그냥 가정법 안 배웠어 우리. 변형된 가정법으로 if가 생략되면 어떻다. 혼합 가정이면 어떻다. if절, 주절, 시제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러면 어떻다. 그러면서 막 배웠던 거. 시제 일치, 불일치 하면 적어도 동사가 두 개는 생각나라고 했죠. 뭐요? suggest 동사하고 insist 동사하고 각각 어떨 땐 시제 일치를 해야 되고 어쩔 땐 시제 일치를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배웠어.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와도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했고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적어도 4개만 외우자 그랬는데 기억해? 뭐? strange, natural, necessary, important, 병신들. 아씨,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앞에 그런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쓴다.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사편 시제 배우고 3챕터에 넘어와서 주어편. 주어편에 해당하는 원래 주어라고 한다면 명사여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뭐 명사 구도 올 수 있고 명사 절도 올 수 있고 명사절에 해당하는 건 뭐였는지 기억해 얘들아? 뭐 있었어? 대절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요?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뭐? what 올 수 있었고요. 또 의문사절 올 수 있었고요. 또는 if나 whether절 이런 것도 올 수 있었지. 네, 이런 거 다 명사 역할.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2, 3챕터에서 배웠던 게 분사, 분산 형용사였으니까 또 관계대명사 지금 이거 배우고 있었던 거고. 근데 특히나 분사편도요. 니네가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했어요. 분사도 우리가 막 6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하지? 오늘 관계대명사를 또 6가지로 나눌 거라니까. 그러니까 분사도 6가지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만 물어보자.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니? 수식받는 명사가. 그래서 분사의 형태는 어떻다.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 분사구문 딱 봐도 티나지. 딱 보고 분사구문 물어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어?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되면. 근데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지.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조동사 있고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으면 그건 뭐였지? 가정법에서 if 생략했던 거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나 pp면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야지?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해야지? 목적어가. 근데 니네가 자꾸 틀리니까 내가 뭘로 가정하라고? 주어로 가정하라고? 감정형용사면 누가? 주어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면 누가? 목적어가. 각각 능수동 결정하는 게 다 틀렸죠?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능수동이 헷갈려 해석으로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생각하랬네. 뭐라고? 장가, 탕가. 근데 만약에 어떤 동사들은 자타가 공존해. 그러면 그땐 누가 선행한다고? 자동사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몇 개 없었는데요. 뭐 기억나요? 오픈 동사도 기억해요. 또 sell 동사도 기억해요. 또는 read 동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자, 관계대명사 가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예요.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역할 기억나지?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이 붙은 건 관계자는 무슨 역할이라고?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대명사라는 이름이 붙은 건 말 그대로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치? 얘가 하는 역할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품사로는 무슨 품사 역할이었지? 형용사 역할이었지. 그래서 늘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했잖아요.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선행사는 있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긴 문장은 무슨 문장 온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래서 주어든 목적어든 하여튼 명사 역할하는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야지.
근데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우리가 괄호로 묶는 연습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선행사명사 수식한다 이거였거든.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일단 생략이 가능한 걸 배운 적이 있네. 뭐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가능. 주격 관대와 비동사 생략하면 제가 항상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분사만요. 분사의 ing나 분사의 pp만 남는다. 일단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정의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관계대명사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문장이 있어. I buy a pen. It is expensive. 요거랑 그 다음에 which is expensive. 요게 있어. 요렇게 어법 문제야. 박스형 문제로. 둘 중에 하나를 찾으래. 그러면 여러분들아 여기에 있을 거야? which 쓸 거야? which? 왜? 한 문장엔 본동사가 몇 개밖에 없는데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써버리면 I buy a pen, buy 하나, it is expensive, is 둘. 두 문장이라면 적어도 뭐는 하나 있어야지. 본동사, 아니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 and가 있었다면 사실은 it is expensive. 이것도 맞겠다. 그치? 근데 이제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답이다. 이런 거잖아요. 됐죠? 근데 이 문장 가지고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할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주 쉬운 문장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또 하나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주세요. This is the only watch. 이게 아주 유일한 시계예요. 뭐냐면 and my father, 아빠가요. My father gave it to me. 다 나올까요, 피디님? 네. gave it to me.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것은 유일한 시계다. 그리고 아빠는 나에게 그것을 줬다. 문장에 겹치는 게 있지. 뭐 있어? 시계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시계 it 버릴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요거 관계대명사로 문장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만들면 접속사와 대명사 지우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네. 어떻게 만들 수 있어? This is the only watch.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네요. 사물이니까 우리 뭐 쓸 수 있니? which 쓸 수 있네. 오케이. Which my father gave to me.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배웠던 문장 이런 문장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which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기로 했고, 그러니까 선행사, 사물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줬다. 뭘?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쓴 거 아주 잘 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which를 썼다. 그러면 땡, 또 틀렸죠. 왜? 이것도 이제 TBS에서 우리 배웠던 친구들은 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요 자리에 which 갖다 쓰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that이요. 약간 똘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대명사 that 설명하려고 해요. that 관계대명사는요. 원래 여러분들아 선행사가 사람이면 뭐 쓸 수 있는 거냐? who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 that 다 쓸 수 있네?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뭐 쓸 수 있는 거지? which, that 다 쓸 수 있네. 그치? 그런데 얘 관계대명사 무조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 무조건 다른 거 who나 which는 안 돼.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정해져 있죠. 무조건 관대 that만 쓰는 경우.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못 써. 선행사가 which일 아니 사물일 때 which 못 쓰고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그게 뭐냐면 the only 혹은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거 있잖아요.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땐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 보면 the only 선행사에 the only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럴 땐 which 못 써.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이 문장도 있어. 그런데 또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선행사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 무적의 관계대명사 대시다 했는데 이 관계대명사 대을 관대 대을 쓸 수 없는 경우 대을 쓸 수 없는 경우 제가 왜 자꾸 앞에 관계대명사 대시냐 관대자를 붙이냐면 얘들아 대세는 또 뭐 대 또 있냐? 아, 절대 또 있잖아. 그치? 그 절대 구별하는 걸 좀 이따 배우려고요. 관계대명사 대세를 쓸 수 없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언제 쓸 수 없냐면 컴마랑 혹은 전치사 있으면 쓸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말이야. 우리가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혹시 니네 문법책에 보면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한정이냐 서술이냐 계속이냐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지만 원래 관계대명사 대은 계속적 용법으로 못 쓴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마랑 같이 못 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치사랑 못 쓴다 하는 건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in which 이런 건 본 적 있지요? of which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of whom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at that 없어 이런 건. of of that 이런 것도 없어.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예외적인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대을 써야 되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있을 때 무조건 관계대명사 대을 쓸 수 없는 경우 전치사나 혹은 컴마 있으면 못 쓴다. 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니네 관계대명사 that 말고 또 뭐도 있다고 했지? that 절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은 어떻게 구별할 건지 그거 이제 작성해야죠. 자, versus 대절. 대절이라면 우리 예전에 앞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아니요, 문장도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교재 아니다. 내가 문장 쓸게. 뭐냐면 이런 문장 좀 한번 봐볼게. I suggested that we go on a picnic. 이런 문장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던 문장이냐면요. 시제에 일치 불일치 하면서 배웠던 문장이에요. 앞에 suggest 동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석될 거잖아. 그치? 뭐라고? 제안하다의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보여주다 암시하다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나는 우리가 소풍 가자고 제안했어? 보여줬어? 제안하다의 뜻이네.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써야지.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에 go 쓴 건 잘 쓴 거지 얘들아. 그러면서 우린 그때 이 문장을 시제일치 불일치해서 예문에 보시면 있어요.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줬을걸? 주절에 앞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으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그때 얘들아 아직 우리가 주절 종속절 안 배웠으니까 제가 절이라는 거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대시 있잖아요. 대. 그지? 근데 요때 대은 관계대명사 대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 있니 없니? 있어야지.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 완전해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지?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선행사 명사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뒷문장 우리는 소풍을 간다. 문장 완전하지. 더 필요한 게 없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고 완전하니까 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뭐야?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거 문장 지울게 얘들아. 괜찮지? 요건 어차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장이니까 제가 오늘 쓸 게 뭐냐면 되게 골치 아프게 됐는데 그래 여기다 쓰자. 관계대명사 판별법을 제가 한 6, 7가지 만들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 건 지금 우리가 여지까지 했던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있기로 했지? 한 100만 번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기로 했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하는 역할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고 품사는 뭐였어? 품사? 형용사였고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거 생각해보면 which나 who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해석돼요? 안 돼요? 관계대명사 who는요? 안 돼요.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인데 의문사가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뭐였지? 간접 의문 뭐 의문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 순서 판별하기로 했지. 근데 관계 대명사들은 다 해석 안 돼.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인데 의문사 후 또는 의문사 which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그건 이제 관계 대명사 후란 말이야. 됐죠? 관계 대명사는 어차피 품사가 형용사라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할 거다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that이라고 하는 놈을 배웠어요. 관계 대명사 that. 이 새끼 약간 똘 게 있었어요. 관계 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 디오니,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니네가 생각해놔야 돼. 관계대명사 that을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경우는 뭐였지? 컴마 나오면 또는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이게 that 관계대명사의 요약 정리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판별법이요. 우리가 that 관대라는 거 말고요. that 절이라는 걸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대절 앞에는 선행사 있대 없대? 선행사가 필요 없,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솔직히 선행사라는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뒷문장은 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니? 완전하겠죠. 이게 관계대명사 that과 절 that의 차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잘 봐. 절 that은 품사가 뭐라고 배웠더라? 명사로 배웠잖아. 그 명사절이잖아. 그치?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이라서 주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괜히 지웠다. 아까 그 문장 내가 한번 다시 써볼게. I suggested that we go on a picnic. 이 문장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차피 또 지울 거니까 빨리 봐봐. 전체에서 지울 거지. 묶을 거지. 그리고 that도 사실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니까 지금 suggest 동사도 고우 동사도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묶을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 얘가 본동사지. suggest. 얘가 주어고. 얘들아 suggest는 제안하다니까 자야 타야? 타동사죠. 내가 뭐뭐를 제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타동사니까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 쓸 건데요? 수동태 쓸 건데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소리죠. 목적어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절이 목적어였죠. 이건 아까 대절로 배웠지?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러면 대절의 품사가 뭐였는데? 명사였지.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 자리에 올 수 있지. 주어진 전체 문장은 몇 형식인데? 3형식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분석하는 게 다음 달에 구조 독해예요. 이건 아주 짧은 문장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법 배우고 정확하게 긴 문장들 해석하는 연습을 이제 슬슬 시작할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대절은 품사가 명사라 했습니다. 얘 자체의 품사는요. 관계대명사랑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절은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한 거 배웠잖아요. 어쩔 때 생략 가능하다 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 가능. 혹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가능 이렇게 배웠지?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얘 자체가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아까 I suggested that we go on a picnic 이래도 되지만 I suggested we go on a picnic that 없어도 괜찮다고요. 됐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질문이 있어. 잘 따라와. 열로. I buy a pen, it is expensive. 그랬어요. 그치? I buy a pen, it isn't expensive. 그런데 이 문장에 여러분들아 있을래? which 쓸래?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선생님 it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건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이 it을 쓰시면 두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and 접속사 하나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장에 접속사가 없었으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하는 which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주어진 문장에 and는 없었던 거고요. 그치?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대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절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런데 선행사는 아니지만 앞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 동격의 대절이라고 불러요. 앞에 선행사는 아닌데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동격의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꼴값 떨면 안 돼. 대시 있는데 앞에 명사가 있어. 앞에 명사가 있는데 요게 관계대명사 대신이 아니면 절 대신이 이렇게 물으면 뭐가 답이에요? 몰라요. 뒷문장을 봐야죠. 뒷문장에 만약에 여기가 불완전해요. 그러면 요 명사는 뭘까요?
선행사 명사인 거죠. 그렇죠? 뒷문장이 완전하면 요때의 명사는 뭘까요? 동격절의 명사인 거고요. 맞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선행사가 있군.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앞에 동격절도 명사가 올 수 있다고요. 됐죠? 네.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첫 문장으로요. I buy a pen. It isn't expensive. 아까 여러분들이 which라고 답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반기를 들면 어떨 거야? 나는 펜을 샀다? 근데 그게 겁나 비싸. 그지? 근데 내 생각엔 얘들아 여기에 대절을 쓰는 거야. 대절. 대절이라면 뒷문장 완전해야 되지. It is expensive.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지? 대절이라면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뭐 있을 수 있지? 동격의 명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동격절의 대절이라고 치자. 그럼 이것도 성립하냐 안 되냐 지금? 말 되지? 앞에는 동격의 명사가 있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고. 근데 어차피 대절은 생략이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대절 없고 그냥 it is expensive. 요것도 답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맞지? 근데 정답이 우리 수능에서 두 개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요. 대절은 원래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앞에 동격의 명사가 오잖아요. 그땐 절대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땐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사가 있다라는 소리는 대절을 쓸 거면 무조건 대시 있어야 된다고. 동격의 명사가 나오면. 근데 주어진 문장에는 아까 동격의 대절이 없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답은 대절이 생략된 거네요, 선생님. 이렇게 봐도 안 되고요. 두 문장에 아까 end가 없으니까 네, which로만 봐야겠네요. 둘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얘밖에 안 돼요. 됐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동격의 절이니까 선생님 생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까 봐요. 여기 대절이면 생략이 가능하다면서요. 앞에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선생님 대절에 대생략했다고 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앞에 명사 있다면 동격의 대절이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절에서요. 대절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 완전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격의 절은요. 아니 대절은 늘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앞에 동격의 대절이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그땐 생략이 불가능한 대절이 되어버려요. 됐지? 그것도 여러분들 어법 문제 꽤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지?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아까 관계대명사 대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지? 컴마 또는 전치사일 때는 관계대명사 못 쓴댔지? 그러면 다시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실 때는 전치사랑 못 쓰니까 절 대실 때는 전치사랑 쓸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관계대명사 대실 땐 전치사랑 못 쓴다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 대시랑은 쓸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절 대도 전치사랑은 못 써요. 그러니까 절 대시됐든 관계대명사 대시됐든 전치사랑은 다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하나 딱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관용 어구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in that 이라고 하는 관용 어구가 있어요. in that 하면 얘는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하는 수거예요.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하는 뜻이고 요때 대시 대절이야. 그러니까 뒷문장에 무슨 문장이 오겠니? 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그치? 완전한 문장이 올 건데 요때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하는 대절을 제외하곤 관계대명사 대도 절 대도 무조건 다 전치사랑은 못 쓴다 생각하셔야 돼요.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래? 7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11번에요. 211번에 대 쓸래 못 쓸래 그랬지. 또 꿀값 떨고 아씨 대은 전치사랑 못 쓰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뭐라는 관점에서라는 의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쓸 수 있는 인댓이 되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관계대명사와 대절의 차이 인지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제가 또 다른 세 번째 설명을 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 판별법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많이 정리할 거니까요.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다 대답한다? 관계대명사 what은 뭘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면서 왜 틀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포함하는 관대. 야, 그러면 왠지 니네가 판별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관계대명사 앞에는 얘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 있겠니 없겠냐? 없겠죠. 지가 선행사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죠. 벌써 나온다고요. 그래도 제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예문 한번 써보면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먼저 한번 해석해봐. 뭐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제목입니다. 그땐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그치?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그러면 이놈의 새끼에서 관계 대명사 what이라면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관계 대명사 what이라면 선생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행사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선행사 없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뒷문장 보니까 너는 했다. 지난 여름에 뭘 했는데?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했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은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쓴 문장이죠. 근데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관계대명사는 원래 품사가 뭐라고 했더라?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품사가 형용사인데요.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은 품사가 뭐라 했습니까? 명사라고 했습니다. 명사. 그리고요. 관계대명사는 해석돼 안 돼? 해석 안 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병사문인데 의문사 있는데 그 의문사 해석되면 의문사 후고 해석 안 되면 관계대명사 후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관계대명사는 유일하게 해석돼. 뭐라고 해석되냐면 뭐뭐하는 것, 무엇이라고 해석돼요. 됐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괜찮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뭐 하는 것, 무엇 둘 다 해석이 돼요. 됐지? 그러면 또 한번 분석해볼까?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밖에 없댔어. 한 개밖에 없댔어. 근데 이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는 놈 뭐 있어? know도 있고 did도 있고. 근데 얘들아 did는 괄호로 묶을 거지? 뭘로 묶을 건데? what으로 일단 묶을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의 본동사 뭔데? know잖아. know 동사는 알다니까 자야 타야? 또 타동사잖아. 타동사면 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목적 없으면 무슨 형태 썼겠지? 수동태 썼는데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 온 거죠. 맞아요? 야,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 올 수 있나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what은 품사가 뭐였지? 아, 명사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이해돼요? 주어진 문장은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었죠. 그치? 근데 이 안에서 관계대명사를 보면 관계대명사 앞은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었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울 게 구조독해서 배운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I want to know what your name is. 요 문장 좀 봐볼게. 해석 안 되는 똘은 없어 지금. 나는 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대. 됐지? 만약에 얘를 관계대명사로 먼저 한번 봐볼게.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한번 봐볼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앞에 선행사 없어야 되지. 선행사 없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지금 뒤에 뭐가 빠져있니? 보어가 빠져있죠. 뭘 목적어가 있어요. 이형식 동사인데요. 보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으로 봐도 말 되죠? 근데 또 의문사 what으로 볼게. 의문사 what으로 보면 의, 주, 동 순서 잘 썼네. 그러면 똑같은 what인데요. 이건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사 what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석?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에이씨, 그동안 후는 관계대명사 후면 해석이 안 됐잖아. 의문사 후면 해석됐고
위치도 관계대명사 못 치면 해석 안 됐잖아. 의문사 못 치면 해석되고. 맞지? 근데 이 새끼 관계대명사인데 해석되잖아. 둘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그냥요. 관계대명사라면 둘 다 돼야 돼요. 얘 명사기 때문에요. 뭐뭐 하는 것, 무엇 딱 떨어지는 명사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의문사라면요. 결국엔 이 위에 있는 건 관계대명사였어요. 윗문장은. 왜냐면 아까 둘 다 해석됐잖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둘 다 해석되지? 근데 밑에 있는 건 봐봐. 나는 알고 싶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 해석된다? 나는 알고 싶다. 너의 이름 것을 알고 싶다. 뭐뭐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 what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두 개는 또 해석으로도 차이를 지어야 돼요. 의문사니까 의, 주, 동, 평서문이고 의문사 what 있고 그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석되니까 우리는 간접의문문 순서가 맞았나 그것만 판단해야지. 근데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지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똑같은 what이라도 이게 관대인지 의문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후라도 이 관대인지 의문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똑같은 대시라도 대절인지 대관대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였어.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니네들이 잘 틀리는 어법 문제예요. 예를 들면 앞에 대시랑 what이랑 박스형 문제야. 아우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죠. 됐을래 왔을래 이랬어요. 박스형 어법 문제예요. 앞에 선행사가 없더라고요. 아씨 당연히 그러면 뭘 써야겠냐? 와 우리는 대부분들 그치요? 그러니까 난 니네들 그래서 싫어. 왜 관계대명사 what만 써요? 또라이 아니야? 대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없어. 맞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틀리는 거라고요. 맞지?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것도 생각해야죠. 뒷문장에 만약에 완전한 문장 왔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대절이잖아요. 맞아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요. 그땐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소리잖아요. 괜히 꼴값 돌고 앞에 선행사 없다고 요것만 꼴랑 보고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오지 말라고. 알겠니? 그러면 세 번째 판별법 작성한다. 관계대명사 what. 엄청나게 졸고 있다 니네 오늘. 힘들어? 삶이 힘들어? 삶은 힘들지 않아. 힘든 건 왜 힘드냐면 수험생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수험생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잘 봐. 니네 독서실에서 공부해봤지? 어느 날 나답지 않게 잠이 안 와. 새벽 1시까지도 막 우와 말똥말똥. 문제집 푸는 것마다 족족 다 풀려. 막 수학 나 완전 또라이였거든. 근데 막 푸는 것마다 막 다 풀려. 그런 날 있잖아요. 잠도 안 오고요. 그럴 때 기분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집에 갈 때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 봐봐 얼마나 뿌듯해.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불안해. 실컷 잤어. 집에 가서 학원에서도 졸고 집에 가서도 졸고 독서실에서 또 공부하려고 막 잠깐 졸려. 그래서 잠깐 잠 한 30분만 자야지. 잤거든. 일어나니까 새벽 1시야. 집에 올 때 그때 어때? 허무하잖아요. 말렸다. 니네 말 맞다. 좋됐다. 막 이러면서 씨 오늘 못한 거 어떡하지? 또 막 이러고 앉아있죠. 그럼 불안하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 불안하죠. 세상에 뭘 힘들어. 세상에 제일 만만한 게 공부인데 왜 이 무슨 책에 보면요. 내가 가장 쉬운 게 공부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보면요. 다 도덕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수험생들 나이 때는 안 믿었어요. 무슨 공부가 제일 쉽냐고. 제일 어렵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뭐냐면 국사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래. 뭘 암기가 아니야. 다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들이죠. 선택 과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를 안 간다는 소리겠네요. 자기는 국사 보기. 난 서울대 안 가. 막 이러면서. 뭐 국사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다 이해하면 된대. 그래서 난 속으로 막 욕했지. 무슨 국사 다 외워야 되는데 무슨 청동기 시대 선생님 빗살무늬 토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해냐고 막 나 스스로도 막 욕했어.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다 어르신들이 공부가 제일 쉬운 거라고 세상에서.
그러면 나도 너네 나이 있다요. 아, 미쳤다. 뭐가 공부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슬슬 이해가 돼요. 영어도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면 난 외워야 될 땐 너네한테 외우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하는 게 더 많아요. 판별법도 그냥 내가 외우라고 하면 이거 그냥 써주면 돼요. 근데 나 이해시키려고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단어 외워야 돼요. 이해가 필요 없으니까요. 맞지? 그런 거 외우고 이해하면 더 암기되는, 자동으로 암기되는 게 많더라고. 솔직히 까놓고 물어보자. 니는 이제 수험생이잖아. 그럼 고등학생, 재수생 이렇다고. 중3 애기들, 지네가 완전 뽀다고 내고 완전 화장했어. 막 스타킹 막 머리 뽑고 막 화장했어. 걔네 지나가는 거 보면 예쁘니? 안 예쁘죠? 그래요. 그럼 니네들도 나이 먹는다는 소리예요. 아니 웃지 마. 학생이 학생다운 게 제일 예쁘지. 중학생 애들이 교복 입고 좀 큰 듯해도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예쁘지. 내가 보기에 수험생들은 그래. 고등학생 애들이 좀 머리 비듬 좀 있고 꾀재재하고 막 그래도 그 새끼가 구석탱이 앉아갖고 막 공부하고 있잖아. 어우 그거 디카로 찍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학생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막 고등학생이 교복 완전 터지고 왜 그렇게 줄여 입는 거니? 죽을 것 같아. 완전 터지게 줄여 입고 막 완전 화장 뽀샤시하게 파우더 싹 발라가지고 막 립스틱 막 바르고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안 이뻐요 그거요. 그러면 똑같아요. 니네도 니네들이 중학생 애기들 막 화장하고 예쁘게 멋있는 거 보면 안 이쁜 거랑 똑같은 결론이에요. 수험생들이 선생님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이 멋있다고 생각했을 땐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서 아니면 생김이 잘생겨서 솔직히 우리 메가스터디에 잘생긴 사람은 없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잘생긴 사람도 없고 예쁘게 생긴 사람도 없어. 근데 학생들이 우와 멋있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멋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멋있게 수업하고 나가서 그래요. 목 다셨는데도요. 막 필기 막 열심히 이해됐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게 멋있는 거죠. 저가 보기에도 똑같아요. 학생이 멋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학생이 멋있을 때가 뭐냐면 지가 혼자 구석탱이 앉아 문제를 막 푸는 거야. 수학 족도 안 풀려. 근데 막 머리 인상 쓰면서 막 하고 있다가 뭔가 자기가 해냈나 봐. 이럴 때 그 표정 멋있죠 그건. 제가 왜 예전에 369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박지성 잘생겼어? 잘생기진 않았지? 멋있지? 그지? 왠지 우리가 국가대표팀에 누구랑 특히나 일본 이런 새끼들이랑 싸우는데 박지성 안 나오면 불안하지 않냐? 나왔었으면 더 잘했을 건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사람은 축구 선수인데 축구 열심히 하잖아요. 멋있죠? 강사인데 수업 열심히 하잖아요. 멋있죠? 그럼 수험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멋있죠? SG 워너비 맨 오른쪽 안 멋있어? 걔 생긴 거 봐봐. 걔도 좀 박지성 닮았다. 근데 SG 워너비 맨 오른쪽 사람도 멋있잖아요. 걔 막 노래할 때 핏대 올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SG 워너비 셋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애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멋있잖아요. 왜? 가수인데 노래 열심히 하잖아요. 목청 높여가면서요. 그러면 그 순간 멋있어져요. 자기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니네 뒤에 후광이 비친다니까요. 되게 멋있어요. 막 자기가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막 그런 모습 있지.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 필기하고 있으면 저럼 이제 별로 맛이 없죠. 재미가 없죠. 아니 맛있다라는 표현 몰라요? 사람 자체가요. 정말 맛있다 맛없다 이건 맛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어르신들이 쓰는 실하다 실하지 않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수험생이면 그 자체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멋있어. 멋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안 불안해. 니네가 불안하고 세상이 힘들고 자기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라고 하면 상념이 많은 거예요. 상념이 많다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니네가 5월달 6월달에 공부 제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고민이 제일 많은 달이거든요.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5월달 6월달에 고민이 제일 많아요.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책 넘기고 있기도 바쁜 시간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개판된다고 얘기한 게 크게 그 말이었어요. 니네가 막 고민이 돼. 내가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10분 동안이면 독해 문제 7개 풀 수 있어요. 독해 문제 7개 푸는 게 훨씬 더 안 불안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적은 제가 정직하다 했잖아요. 고민하고 막 고통하고 있을 시간에 뭔가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건 다 성적으로 보상받아요.
근데 학생들은 한 달 동안에 오늘이 종강에 가까웠다 힘들어. 그거 다 니네가 만든 거지. 힘들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링겔 꽂아가면서 니네 공부한 적 있어? 한 달 동안? 없어. 링겔 맞으면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맨날 금요일 되면 너무 힘들다고 막. 맨날 월요일 월요병 때문에 힘든다고. 그거 다 니네가 만들어낸 상념이에요. 그 상념들이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죠. 공부 안 하니까 불안하죠. 공부 안 하니까 성적 안 올리죠. 계속 악순환이죠.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좀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차피 난 수험생. 그래, 머리 안 감고 내가 좀 깨져도 내가 해야 되는 건 수험생 공부니까 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있어야죠. 계속 자고 있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얘는 이 타임부터 계속 자고 있어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관계대명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요.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일단 필기 시간을 드릴게요. 관계대명사 앞엔 선행사 없댔어요. 그리고 뒷문장은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댔어요.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관계대명사 왓은 품사가 뭐랬지? 명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사면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해석돼요. 뭐라고? 뭐뭐하는 것? 무엇? 둘 다 해석 달대. 무엇이라고만 해석되면 그건 뭘로 봐야지? 의문사 왓으로만 봐야 돼. 근데 이제 뭐뭐하는 것, 무엇 둘 다 되면 이제 관계대명사로 봐야죠. 그럼 지금 세 개의 판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다 틀려요.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그치? 근데 우리 이런 거 6개, 7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결국에 이 판별법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 교재에 말이야 70페이지에 필기를 하시는데 70페이지에 필기하실 때 말이에요. 얘 관계대명사 판별법 있죠? 요건 어딘가에다 따로 쓸 자리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면 69페이지에도 공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판별법만 쫙 6가지, 7가지 써놓고 나머지 것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하십시오. 그렇죠? 먼저 필기하시고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는 뭘 배울 거냐면 관계 부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 판별법을 제가 3가지를 다시 여러분들 필기하시기 좋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고 해석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만 수식할 거고 그 중에 관대 대시 약간 똘끼 있어서 된만 써야 될 때는 언제였고 대시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였다 이런 얘기 써놓은 거고 우리 절 대시라면 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동격절이 나오면 그때는 생략 안 된다고 했고 관계대명사 대도, 절 대도, 전치사랑은 다 못 쓰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쓸 수 있는 게 인데 뭐뭐라는 관점에서 그때에 대해서는 절이라 뒤에는 이제 무슨 문장 오겠니?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왓은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에서 앞에는 선행사 없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이라면 뭐뭐 하는 것, 무엇 둘 다 해석이 되지만 의문사라면 무엇이라는 뜻밖에 안 될 거다 그랬네. 오케이. 여기 이제 칸을 제가 좀 비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관계대명사 판별법 더 배워야 되니까요. 이 뒤에다가 작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는 관계 부사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까지 배웠던 것이 조금 설명할 게 많았고 이제부터는 이제 가속을 붙일 수 있어. 얘들아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지?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이었지. 그러면 관계 부사라면 뭔 역할 할까? 접속사와 부사 역할 하겠죠.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겠죠. 그러면 얘들아 또 잘 봐. 니네가 판별법 만들 수 있어. 먼저 그냥 이해해서 만들어봐. 관계자가 들어가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앞에 선행사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관계자 들어간 놈 중에 유일하게 선행사가 없는 건 누구? 왓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잘 봐. 관계 대명사라면 대명사 역할이니까 뒤에 뭔가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면 관계 부사라면 뒤에 뭐가 빠져 있겠니? 부사가 빠져 있겠죠. 그러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문장이겠죠. 관계 부사의 판별법은 선행사가 있고 아마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갖고요. 제가 일단 관계 부사 문장을 한번 예문을 써볼게. 관계 부사라면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고
생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 뭐 when도 있을 수 있고 why도 있을 수 있고 뭐 where도 있을 수 있고 how 이럴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특히나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which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which를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품사는 얘는 뭐냐 하면 이름 자체로 부사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놈이겠죠. 됐지? 자, 관계 부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게 요 집이에요. And 그리고 I used to live in it.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다 그랬어. 그러면 이 문장에 겹치는 게 하나 있지? 이게 집이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다. 뭐가 겹쳐? 집이 겹쳐요. 일단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안 배웠으니까 관계대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관계대명사로 겹치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 관계대명사였으니까. 자, 이 문장 만들면 어떻게? This is the house.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늘 선행사 뒤에다 쓰는 거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이렇게 쓰면 되겠다. Which I used to live in. 이렇게 만들면 관계대명사 아주 잘 만들었죠. 앞엔 선행사 있고요.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겠고요. 그치? 그런데 원래 관계대명사로 만든 문장 중에는 맨 뒤에 전치사가로 끝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 이렇게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요.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로 맨 마지막에 끝난 건 별로 안 좋다 해서 항상 이걸 어디다 보내?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This is the house. 그리고 in which I used to live in. live.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결국엔 뭘로도 바꿀 수 있겠니? 관계 부사로 바꾸면 되겠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불렀으니까요. 맞지? 그러면 이 문장 하나로 겹쳤으면 결국엔 뭐가 될까? This is the house. 선행사가 장소의 선행사네. 그러니까 관계 부사 하려면 뭐 할래? Where 쓰면 되겠네. Where I used to live. 이러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관계 부사가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 있댔니 없댔니 네가? 선행사 있다며. 그러니까 이제 수식할 거네. 이렇게. 이것은 내가 살던 집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뒷문장 좀 보세요. 나는 살곤 했다. 앞에는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나는 살곤 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나는 뭐뭐을 살곤 했다. 목적어가 빠져있는 건 아니죠. 내가 어디에 살곤 했다. 장소에 부사가 빠져있죠. 부사는 없지만 부사는 여러분들아 문장 성분에 영향 줘? 안 주잖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장소에 부사가 빠져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됐니?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라며. is도 있고 used to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네가 수식할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관계 부사도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게 관계 부사였겠지. 자, 관계 부사의 판별법 그러면 만들러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번째 거 여기다 쓸게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라면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야. 해석 될까 안 될까? 안 돼. 똑같은 where도 해석 안 되면 관계 부사야. 해석되면 의문사 where이에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 안 돼요. 관계 부사는 또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which 관계 대명사도 우리가 관계 부사라 한다 했거든.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리고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그럼 현재까지 4개의 판별법 만들었는데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4개가 지금은 다 틀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 부사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봐봐. 너 보고 which 쓸래? in which 쓸래? 요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뭐야?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지?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야? 그렇죠. 앞엔 선행사가 둘 다가 있죠.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죠. 됐지? 또 니네가 잘 틀리는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생각난 김에 앞에 the place 장소의 선행사가 있어. 너 보고 where 쓸래? which 쓸래? 요랬어. 그러면 너 여기다가 뭐 쓸래? 다른 학생들은 뭐에다고 쓸 것 같아? where이라고 쓸 것 같지? 너도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도 똑같이 또라이밖에 안 돼. 어머 선생님 장소의 선행사가 있는데 where 쓰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럴 거면 앞에 선행사만 보고 판별할 거면 난 미쳤다고 뒤에 완전 불안정 이거 왜 쓰고 앉아 있어요? 그냥 선행사가 있을 뿐이죠. 선행사가 장소로 나와 있을 뿐이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그땐 답이 뭔데요? which 쓰셔야 돼요.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답이 뭔데요?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고요. 교재 71페이지 한번 가볼까? 71페이지에 페이지 넘겨서 215번 한번 봐봐. 215번에 얘도 앞에 또 틀려왔어. 잘 봐. where 쓸래 which 쓸래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뭐예요? 관대 쓸래 관부 쓸래 지금 이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places 선행사가 장소의 선행사죠. 그러면 니네들 다 뭐라고 쓰냐면 다 where 써갖고 와. 앞에 예습한 친구들 또라이들 많아. 앞에 다 where 쓰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앞에 선행사만 보면 안 되잖아. 뒷문장 보니까 얘들아 C로 끝나지. C는 우리가 무슨 동사로 배웠니?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항상 자동사라고 배웠니? 타동사라고 배웠니? 타동사로 배웠죠. 우리 지각동사 5형식 문장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동사 수동태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 들어갈 건데? which 써야죠. 이해됐어요? 이런 거 학생들 무지기수로 많이 틀려갖고 오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러죠. 아씨 아는 건데 내 실수로 틀렸다고. 그럼 벌써 버스 떠났어.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치? 자 봐봐. 이거 말고 얘들아 또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지? why 쓸래 which 쓸래 그래놓고 앞에 the reason 줘봐. 애기들 다 뭐에다가 동그라미 쳐갖고 올까? y에다 동그라미 쳐갖고 오겠지. 그럼 넌 비웃어야 돼. 병신들. 또 여기다 reason 있다고 또 관계 부사에 썼구나. 그럴 때 출제자는 뒤에 완전한 문장 줄까? 불완전한 문장 줄까? 출제자라면 불완전한 문장 주겠죠. 그러면 애기들 다 y 쓴 거 틀려놓게 해요. 정답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한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요. 앞에 선행사만 보고 꼴값 떨면 안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 됐을래 왔을래 이럴 때. 선행사 없으면 니네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이래갖고 오면 또 다 틀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판별법을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계속 붙이고 있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안 돼. 진짜 다음에 분명히 지금 알아요 선생님. 다음에 또 틀려오면 뭐 어쩔 수 없다. 돌아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면 5번째로 한번 가보자. 5번째는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한번 해보려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냥 관계 대명사야. 그러니까 뭐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 정도? 아니면 소유격 명사의 역할 정도? 뭐 하겠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보기에 whose 요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소유격 관계죠. 그러면 그냥 쉽게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런 것들은 쉬운 구문이니까요. 소유격 관계는 실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I know her. 난 그녀를 알아요. And her name is Rose. 그녀의 이름은 Rose예요. 됐지? 그러면 겹치는 게 뭐가 있어? 그녀하고 Rose는 사실은 동일 인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로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후 붙여갖고 니네가 맞히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요거 말고요. 나는 요거 겹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난 그녀를 하는데 그녀의 이름이 Rose다. 요거를. 그러면 요 문장을 갖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만들면 I know her 쓸 거고 어차피 요렇게 없앨 거고 소유격이잖아요. 그녀의 이름. 그러니까 whose name is Rose 이렇게 쓸 거라고. 됐니? 그러면 이제 잘 봐.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선행사 명사는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요. 명사가요. 선행사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 좀 보세요. 이름은 Rose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몇 형식 문장인데요? 2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 완전한 문장이에요. 칠판 보지 마. 나봐.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이 지금 소유격이지. 선행사 있고 완전한 걸 또 배웠어 우리가. 관계? 부사. 똑같아 이제. 큰일 났어.
저쪽으로 가볼게. 저쪽으로 가서 관계대명사 판별법이요. 우리가 현재까지 4개 만들 때까지는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5번째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PD님, 이쪽이랑 이쪽이 다 보이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강 아이들이 보기에 눈 안 아플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앞에 이 새끼 선행사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리고 뒤에는 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완전하다고. 그러면 지금 판별법이 누구랑 똑같아져? 관계 부사랑 똑같아져. 관계 부사도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 선행사 있고 완전. 이러면 큰일 나겠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where 쓸래? whose 쓸래? 이랬다고 치자. 그러면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어요. 둘 다 선행사가 있고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해석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니네 이제 멋있어졌다. 우리는 항상 어법 문제였지. 2가지 생각하셨지? 뭐? 문법도 생각하고 또 말의 의미도 생각하고. 근데 지금 문법이 차이가 없잖아. 그 문법으로 안 되니까 말의 의미로 봐야지. 됐어? 관계부사는 아까 내가 해석된다고 안 된다고? 분명히 안 된댔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석돼. 뭐뭐의이라고. 해석상의 차이로 찾으셔야 돼요. 사실상 근데요. where 쓸래, who 쓸래 이렇게 둘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의미까지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준 거였어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는 그녀를 안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다. 뭐뭐의이라고 해석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썼던 where 같은 거 관계부산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다. 해석 안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니네 천재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여기다가 써볼게.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을 거니까 when 있으면 3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when에 밑줄이 쳐져 있어도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게 방향이 3개일 수 있다고. 뭐일 수 있을까? 관계 부사일 수도 있겠네. 또 의문사절일 수도 있겠네. 또 네, 시간 조건 부사절일 수도 있겠네요. 다 틀린 거죠. 그치? 근데 틀리기만 해. 해석도 다 틀려. 문법도 다 틀려. 봐. 관계 부사라면 뭐라고 해석돼? 해석 안 된다니. 의문사절이라면 뭐라고 해석될 건데? 언제라고 해석이 돼야죠.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면 우리가 뭐 보기로 했는데요. 뭐뭐 할 때 그러기로 했지? 해석도 다 틀려. 문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다 틀려. 관계 부사라면 우리 뭐 보기로 했어?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 이거 보기로 했지? 야 의문사절이라면 평사문인데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니까 우린 뭐 보기로 했니? 의주동 순서 찾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when은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일 때 우린 뭐 보기로 했는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야 when이 무슨 뜻일 때만이라고 했어? 뭐뭐 할 때 if가 무슨 뜻일 때만 만약 뭐뭐라면 그때 배웠던 게 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나? 시제 봐야지. 맞지? 똑같은 when이라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대입하고 있으니까 다 틀리죠. 정확하게 뭐인지 다 따져야죠. 또 생각해봐.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줘? 안 줘, 이 새끼. 의문사니까 품사가 뭔데? 명사잖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다 올 수 있는. 관계 부사라면 품사가 뭔데? 부사라니.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니. 그치? 각각 하는 짓도, 하는 역할도, 해석도, 문법도 다 틀려요. 다 인지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 때 감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서 문제 푸는 거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씨,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구나. 관계 부사나 시간 부사절 중에 하나겠구나. 의문사절로는 볼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넘겨오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까지 했으니까요. 6번째 판별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섯 번째 뭐 할 거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 아씨 머리 아파. 지금 선생님 저 관계 대명사 판별법 지금 5가지 쥐나고 죽겠거든요.
뭘 또 배워요? 충분해요. 원래 알고 있는 거에 좀 응용하면 되거든요. 일단 얘들아 하는 역할만 알고 있으면 돼. 관계 대명사니까 뭔 역할 하지? 접속사 역할 하겠지? 그리고 대명사 역할 하겠네. 복합자가 들어가면 뭔 역할이라는 소리냐면 선행사 역할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판별법 벌써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전 복합관계 대명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생김이 뭐냐면요. 관계 대명사자에다가 ever 붙은 놈 있잖아요. whichever, whoever, whatever 이거 있지? 그게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됐지?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 하는 역할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복합, 선행사 역할, 그리고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그치? 그러면 얘들아 판별법 먼저 말할 수 있다니? 앞에 선행사 있겠니 없겠니? 없죠. 지가 선행사 역할을 하니까요. 뒷문장은 관계 대명사니까 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니? 불완전하겠죠. 그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예문으로 먼저 성립을 해보고요. 예문 Anyone will succeed. 모든 사람은 성공할 거다. And anyone 사타임 있는 친구들 손 들어 보실래요? 사타임 있는 친구들 조용히 나가십시오. 만약에 제가 1시까지 못 끝나면 anyone studies hard. 자, 이런 문장 있다고 칠게. 모든 사람은 성공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다. 일단 우리가 복합관계는 못 만드니까 관계 대명사로 만들자. 그치? 관계 대명사로는 만들 수 있네. 접속사와 대명사 지우면 되니까요. 그치요? 그리고 항상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쓰는 거니까 요렇게 문장 삽입하면 되겠네. 맞지? 좋다. 관계 대명사 문장 한번 불러보실래? 어떻게? anyone.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그럼 뭐? who studies hard will succeed. 이러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문장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한 개밖에 없다. 요 새끼도 보이고 요 새끼도 보인다. 근데 관계대명사 괄호로 묶을 거니까 여기까지 묶으면 얘가 본동사. 맞지? 그럼 얘가 주어. 관계대명사는 앞에 수식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will succeed.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는 선행사 있어야 되지? 사람 선행사. 그리고 뒤에는 관계대명사 문장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잘 썼잖아요. 됐지? 근데 이것도 귀찮아. 영어에서는 효율성 때문에 자꾸 문장이 짧아진다고 했잖아요. 분사. 2문장 쓰면 되는데 그 동시동작이라 효율성 때문에 줄인 거라니까. 현재 완료. 원래 과거 현재 2문장 쓰면 돼. 그것도 귀찮으니까 영어의 효율성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만든 것처럼. 관계대명사도 원래 2문장 쓰면 되는데 귀찮아서 1문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귀찮은 거죠. 관계대명사로 만든 것도. 그러니까 이제 봐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였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은 복합관계대명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로 만들면 되네요. who 쓰면 어떻게 쓸 건데요? whoever. 요거 써야겠네. whoever studies hard. 그리고 뒷문장은 똑같이 will succeed.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제일 편하잖아. 그럼 잘 봐. 니네가 말했던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니까 얘가 선행사 역할이랬지. 앞에 선행사 있냐 없냐? 없죠.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지. 불완전한 문장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칠판 보지 마.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거 또 있어. 뭐? 관계대명사 what이랑 똑같아져요. 됐지? 관계대명사 what이랑 똑같아져요. 그럼 제가 판별법 만들러 또 한번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 역할이었어. 그치?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와 그 다음에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죠. 선행사 역할을 지가 하니까. 뒷문장은 관계 대명사 역할이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랑 똑같냐면 이쪽도요. 피디님 한꺼번에 이쪽으로 제가 오면 두 개가 똑같죠. 선행사 있고 불완전. 선행사 있고 불완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필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 각각 판별법이 다 똑같아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들아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소리네. 너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요렇게 묻는 게 그니까 뭐야? 관대 쓸래? 복합 관대 쓸래? 근데 둘 다 연병 선행사 없네. 둘 다 연병 불완전한 문장이고.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별해? 이것도 해석해야죠. 그쵸?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요? 뭐뭐하는 것, 무엇 둘 다 돼야 되잖아요. 복합관계대명사 해석돼요. 뭐뭐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ichever 어떻든지 간에 해석돼요. 항상 어법 문제였으니까 문법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해석상의 차이로 답을 찾아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6가지 판별법까지 왔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내가 물어보면 4개까지는 되게 잘합니다. 이 다음부터 헷갈려서 그렇죠. 근데 그냥 하는 역할만 인지하시면 나머지 판별법은 자동스레 암기됩니다. 그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가볼게. 야, 갑바가 있지.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뭐도 있겠냐? 복합관계 부사도 있어야죠. 그렇죠. 복합관계 부사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갑니다. 7번째.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부사는 그러면 생김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니? 필기하지 마십시오.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다. 내가 이러면은 필기해. 근데 이러면 왜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어? 가빠없이. 관계 부사에다가 ever자 붙은 놈이죠. whenever, wherever, however 뭐 이런 거. 됐지? 그러면 복합관계 부사. 그럼 얘들아 하는 역할 이것도 니네가 알 수 있어. 복합자 붙었으니까 뭐 할 건데? 선행사 역할 하겠지? 관계 부사니까 뭔 역할 할 건데?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겠지. 그러면 네가 판별법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앞에 선행사 있겠냐? 없죠. 뒷문장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완전하겠지. 그치? 그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아씨 나 노래 끝내주기 잘하는데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치? 아니야, 근데 여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 스며있어.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분사구문도 있어요. 제가 써볼게요. 왜 웃어요? 왜 팝송은 그냥 듣기로만 들어? 문법 배웠으면 써먹어. Wherever you go. 네가 해석되겠네? 뭐뭐든지 간에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I will be here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선생님 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동사가 많아요? 이 새끼들은 다 접속사 역할이니까요. 맞지? 그럼 이 문장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로 쓴 분사구문이잖아.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I'll be right here. 내가 여기에 있을게.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동시동작.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맞지? 가사를 음미해. 그러면 가사 알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니네식 발음대로 말고 약간 좀 연음을 해줘야 그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지. 그러면 먼저 여기엔 복합관계 대명사가 보이잖니. 맞지?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니네가 아까 뭐라고 했어? 앞에 복합관계라면 선행사 있다고 없다고? 없다며. 맞지?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며. 네가 뭘 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맞지? 근데 상대적으로 이 새끼는 복합 관부 쓴 거잖아요. when 관계 부사에다가 ever자 붙은 관계 부사 앞에는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뒷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고우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죠. 둘의 차이가 나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노래 가사지만 니네가 배운 거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됐니? 그러면 나 이제 판별법 만들러 간다. 아우 힘들어.
오늘 칠판을 몇 번 쓰는겨? 7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 목소리가 이제 쉬어가고 있어. 하는 역할이 뭐래? 선행사와 그 다음에 접속사와 부사 역할. 그러니까 선행사와 관부 역할. 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어쨌든 얘도 복합, 관계 부사에다가 에버자 붙은 놈. 앞에 선행사 있어? 없죠. 선행사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관계 부사니까 부사만 없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칠판 보지 마. 선행사 없고 완전한 게 또 있어. 대철. 대철이라면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또 판별법이 얘네 둘이 겹쳐요. 대철과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랑. 그러니까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그럼 이제 해석상의 차이로 가야죠. 얘가 제가 써놨어요. 대절은 미약하게 명사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미약하게.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뭐뭐든지 간에 라고 정확하게 해석될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7가지 판별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하셨죠?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말해줘. 내가 관계 대명사, 그럼 뭐 선행사 있고 완전 뭐 이렇게 말해줘. 점점 이쪽으로 가야지. 칠판 보지 마. 사시되지 마. 첫째, 관계 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관계 대명사 된만 써야 될 때도 있었죠. 언제? 디오님, 서수, 최상급. 됐으면 안 되는 경우는 컴마, 전치사. 대절이면 전치사랑 쓸 수 있어? 아니, 대절도 못 써. 딱 하나 쓸 수 있는 거 있었어 뭐? 인데 무슨 뜻인데? 뭐뭐라는 관점에서. 오케이. 다시 할게요. 관계 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데요? 동격절. 동격절 생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네 번째, 관계부사. 선행사 뭘 없고 있고 니네 맘대로 막 문법을 왜 만들어? 네 번째,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다섯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관계부사랑 똑같아요. 그러면 해석하셔야 돼요. 뭐뭐의 해석되는지 해석 안 되는지. 복합관계 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 없을 거고 관계 대명사처럼 불완전할 거고, 그렇지? 그러면 복합관계 부사. 선행사 없고 완전한 문장. 됐어요?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까지 설명을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있는 단문 다, 그리고 저 뒤에 73, 74, 75에 있는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 다 문제 풀어갖고 오세요. 그때는 이제 감으로 풀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판별하셔서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보면 우리가 관대라고 써놔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 했던 문제 되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시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필기하셔야죠. 네.